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심화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내가 만들어 함께하는 게임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컴퓨팅 사고력을 적용한 게임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A양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A양에게 집에서의 생활은 지루하고 심심하기만 합니다. A양의 부모님은 A양이 짧은 쉬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앱 마켓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앱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하고 무료일 경우에는 어린이가 보기에 부적절한 광고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A양의 부모님은 게임 구매 비용이나 광고가 없고 A양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게임 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오늘은 게임 앱 중에서도 두더지 게임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두더지 게임 앱이 수행해야 할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두더지 게임 앱의 공통적인 패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해하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 게임에 필요한 기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두더지가 무작위 위치에서 등장해야 합니다. 또 제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나와야 하고요. 두더지를 클릭한 수만큼 점수가 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더지 게임 앱에 필요한 UI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배경과 두더지 이미지가 필요하고 잡은 것과 놓친 것에 대한 점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하기 버튼과 그만하기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더지 게임 앱을 실습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두두 게임으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게임은 두더지 게임이기 때문에 두두 게임이라고 귀엽게 이름을 지어보고요. 이제 컴포넌트를 배치하기 전에 수평 정렬 먼저 맞추고 시작을 할게요. 스크린 1을 누르고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맞춥니다. 이제 게임에 필요한 컴포넌트인 캔버스와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선 캔버스는 아까 마찬가지로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스프라이트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캔버스가 작지만 캔버스 아래 말고 캔버스 안에 끌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미지 스프라이트까지 끌어졌고요. 이제 그 아래에 레이아웃 중에 수평 배치 2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평 배치에는 버튼을 2개 넣도록 할게요. 버튼을 2개를 넣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래에 있는 수평 배치에는 레이블을 4개 넣도록 할게요. 레이블을 4개 넣어서 이 부분은 이따가 얻은 점수나 놓친 횟수를 표기해주는 부분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컴포넌트들은 다 가져다 놓았는데 이제 이 컴포넌트들의 이름이나 너비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선 캔버스는 높이를 60%로 해서 화면의 반 이상 차지하게 만들어주고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평 배치도 조금 바꿔줄 텐데요. 수평 배치는 높이는 10% 정도, 그리고 너비는 자동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너비나 높이를 조정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버튼과 레이블들의 이름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름은 두더지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까 버튼 2개를 넣었는데 버튼 하나는 시작하기 버튼이 될 거예요. 시작하기 버튼과 그 옆에는 그만하기 버튼이 될 텐데요. 버튼들의 이름들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버튼 1은 이름을 시작하기 버튼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보이는 텍스트 문구도 시작하기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버튼 2는 그만하기로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기 버튼. 그리고 텍스트의 이름도 그만하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버튼들의 이름과 텍스트 속성을 수정하였고요. 이번에는 그 밑에 레이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부분에는 우리가 잡은 거에 대한 점수를 표시할 부분이기 때문에 잡았다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레이블에는 아예 텍스트를 지워버린 다음에 이 레이블의 이름을 점수 표시라고 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실제로 숫자가 보이도록 이따가 할 거고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레이블, 그 옆에 있는 레이블은 놓쳤다로 만들도록 할게요. 이따 숫자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놓쳤다랑 잡았다 옆에 기호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레이블은 텍스트를 마찬가지로 지워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놓친 표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제 컴포넌트의 이름과 그 위에 보이는 텍스트를 좀 바꿔줘 보았는데요. 이제 배경과 두더지 그림을 미디어에 업로드해서 화면에 보이게 해줄 거예요. 미디어에 파일 올리기에서 파일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우선 배경 이미지를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나 두더지 이미지는 무료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미리 캔버스와 같이 직접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는 어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두더지 그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와 두더지 그림을 넣어줬고요. 두더지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눌러서 사진에 두더지가 보이게 해주고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는 두더지가 너무 커서겠죠. 그래서 두더지의 크기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두더지의 높이는 80픽셀 정도로 해주고요. 너비도 80픽셀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좌표는 모두 X, Y, G 모두 0으로 바꿔줘도 되고요. 내가 두더지를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 숫자가 바뀔 거예요. 이 숫자는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는 0, 0, 0으로 맞춰놓도록 할게요. 이제 두더지가 일정한 시간마다 계속 나타나도록 센서에 시계 컴포넌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더지를 잡았을 때 진동이 울리도록 해볼 건데요. 우리 미디어에 가서 미디어 카테고리에 가면은 소리 컴포넌트가 있어요. 소리 컴포넌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은 이 소리 컴포넌트 안에 있어요.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더지 게임 앱에서 두더지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은 무엇일까요? 두더지는 계속해서 캔버스의 랜덤한 위치에 나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두더지 출현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두더지 출현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두더지에서 호출, 두더지 좌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 옆에 붙여주고 이제 X좌표에는 이메일 정수 블록을 넣을 건데 이메일 정수는 시작과 끝을 정해줘야 되죠. 우선
끝에는 캔버스 원의 너비와 두더지 원의 너비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원의 너비와 그리고 두더지의 너비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두더지의 너비. 기존에 있었던 건 지워주고요. 임의의 정수의 시작이 우선은 0이 되게 해줄 거예요. 이거는 잠깐 빼놓고 시작이 0이 되도록 수학에서 0을 가져와도록 하고요. 수학에서 임의의 정수 블록을 가져옵니다. 임의의 정수 블록에서 시작은 0으로 해주고요. 끝부분은 캔버스의 너비에서 두더지의 너비를 빼도록 해볼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1에 들어가서 우선 끝에 빼기 블록을 넣어준 후에 캔버스 1에 들어가서 캔버스 1의 너비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더지에 들어가서 두더지의 너비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X좌표가 이동하게 정해주고요. Y좌표는 복제를 한 다음에 너비 부분을 높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두더지의 좌표가 임의로 바뀌도록 하면은 우리가 게임 시작하게 누를 때마다 두더지가 시간에 맞춰서 여러 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시계 타이머가 작동할 때만 이 함수가 되도록 시계에서 타이머가 작동할 때 블록을 가져오고 실행 옆에 함수 호출하기를 넣어줍니다. 이제 이 함수가 타이머가 작동하는 동안만 호출되게 됩니다. 이제 두더지를 터치했을 때와 놓쳤을 때를 프로그래밍 해볼 건데요. 우선 터치했을 때를 가져오고 그 안에 우리 제어에서 조건 블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더지를 터치했을 때를 프로그래밍 해볼게요. 터치된 스프라이트를 눌러서 마냥 옆에는 가져오기 터치된 스프라이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더지에서 그 밑에 가면은 변수 가져오기를 가져와서 터치된 스프라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터치된 스프라이트가 눌렸을 때는 점수 표시의 레이블에 점수가 1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정하기 점수 표시 텍스트 블록을 가져오고 그 옆에 수학 블록의 플러스 1을 이용해서 기존 점수의 플러스 1이 되도록 할 거예요. 지금 스프라이트가 터치된 상황이죠. 그래서 점수 표시에 플러스 1이 되도록 하고요. 텍스트 플러스 1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반대로 놓친 표시에 플러스 1이 해야겠죠? 그래서 점수 표시였던 옵션을 놓친 표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수 표시 대신에 놓친 표시에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이제 스크린 1이 초기화되었을 때 시작하기 버튼, 그만하기 버튼을 한번 각각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린 1이 초기화되었을 때 블록을 스크린 1을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계 1에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조금 블록 뭉치를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이 초기화되었을 때 시계 타이머가 시작되어야겠죠? 그래서 시계 블록에서 지정하기 시계 타이머 활성화 여부 값을 가져오고
이것을 초기화되었을 때는 일단 거짓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가 다시 0초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초기화되었으니 두더지는 일단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더지에 두더지 보이기 여부 값을 가져온 후 거짓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화되었을 때 두더지도 보이지 않고 시계도 처음 0초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린 1이 초기화되었을 때 블록이랑 비슷한데요. 우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끌어오고 우리 앞선 스크린 1 초기화되었을 때랑 블록을 비슷하게 복제를 해서 넣어주는데요. 대신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점수 표시랑 놓친 표시가 이때는 다시 0으로 세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게임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점수 표시 텍스트 값 지정하기를 가져와서 0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놓친 표시도 마찬가지로 0으로 시작되도록 복제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놓친 표시 역시 0이 되게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하기 버튼이 완성됐고요. 그만하기 버튼도 이 스크린 1이 초기화되었을 때랑 흡사한데 따라서 그냥 복제를 한 다음에 언제 그만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두더지를 터치했을 때 진동이 울리도록 해볼 건데요. 두더지에서 두더지를 터치했을 때를 가져오고 우리 소리 원에 들어가면은 소리 컴포넌트에 들어가면 진동하기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호출 진동하기 블록을 가져오고 밀리초는 30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밀리초는 30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진동까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AI 컴패니언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인식시켜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더지 게임 앱의 시작하기를 누르면 두더지가 무작위 좌표에서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더지를 잡으면 밑에 잘했다의 숫자가 커지고 그 외에 캔버스의 다른 부분을 누르면 놓쳤다가 됩니다. 그만하기 버튼을 누르면 두더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더지 게임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더 알아보기를 통해 두더지 앱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더지를 잡은 횟수가 놓친 횟수보다 많다면 참 잘했어요 알림을 띄우고 놓친 횟수와 같거나 놓친 횟수보다 적다면 아쉬워요 알림을 띄워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블록들을 이용하면 알림 표시 기능을 추가해서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든 앱을 친구들과 공유해보고 수정하고 싶거나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수정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